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독수의 법안 프리즘.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죠. 김독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오늘 못 오실 뻔했다면서요? 오다가 그 다리 위에서 지석대교인데요. 다리 위에서 차량이 3대 정도 추돌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비교적 날이 좀 포근해서 눈은 좀 왔지만 네네네. 그 뭐죠, 슬러시 같은 눈 상태가 이렇게 돼 바닥 있어요. 상태가. 근데 다리 위는 아무래도 그렇죠. 얼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방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다리 위에서 한 20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차 안에서 방송해야 되나. 아, 그리고 여기까지 무사히 오셔서 다행이고. 제가 오늘은 특히 예. 한 20분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예측을 한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눈이 왔고 해서 천천히 가자 그러고 한 20분 먼저 출발했는데 딱 그만큼 대기했습니다. 네. 양종열 PD 출연료 좀 올려드리세요.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월요일 날 3일 날 예. 나주에 중림동이라고요. 예.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글와글 작은 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제가 그 최서영 관장님하고 동신대 이상준 교수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예.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작은에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기존 이제 도서관 하면 책만 보는 곳 이런 관념이 있는데 이런 걸 네네. 깨고 예. 주민들이 좀 모여서 소소하게 모여서 함께 노는 책도 보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예. 이제 와글와글 명칭이 재밌지 예,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막 모여서 노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최세용 관장이나 이상준 교수도 최세용 관장은 이제 그 도서관 관장이고 이상준 교수는 도서관 운영에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그 두 분도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최세용 관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봉사활동도 하고 예. 주민자치위원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리고 이상준 교수는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아무튼 동신대에서 한 30여 년 그 근무하고 계시는데 예. 자수나 요가, 필사 이렇게 동아리 활동들 좀 중심으로 좀 운영하겠다. 특히 이제 이상준 교수가 그 도시 이야기라는 강좌를 좀 그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예. 역사나 기능 예. 그걸 좀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나주와 대한민국의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이제 저희들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를 장악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자. 네. 아이들의 꿈을 키우자. 그래서 네. 그 강좌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나주만 하더라도 그 나주는 이제 고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거든요. 선사시대 유적도 많고 예. 특히 뭐 나주 목으로서 1000년 이상 호남의 중심 도시였고 또 영산포는 근대 문화의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일제가 수탈 창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세계 도시 얘기도 하고 하면 아이들의 꿈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근데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이 소근소근 작은 도서관 이래야 맞는데 와글와글 작은 도서관. 요즘 아이들은 보면요. 네. 그 뭐 스터디 카페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숨소리도 그리고 서로 신경을 쓰이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제 발걸음도 아이가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이 얘들 그 어디죠? 카공족이라 그러죠. 카페에서 공부하고 네네네. 그런 소란 속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요. 백색 소음. 예.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은 굳이 독서실 같이 운영할 게 아니라 정말 와글와글 놀면서 책 보고 놀고 하는 공간으로 주민들도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도서관에서 책만 보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 건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어른들도 같이 마찬가지고. 예. 그래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서구울의 양분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예. 내용은 미성년자가 예. 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아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원래 활동 못 기존에는 하나요?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법이 예.
2022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네네네. 22년에 제정되고 23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예. 자율방범대원의 결격 사유에 예. 미성년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이 법의 취지가 청소년도 선도하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원의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납득할 만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관행적이죠.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도하거나 예방하거나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네. 이 법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허용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법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죠. 미성년자들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관행에 의한 법이 딱 생겨버리니까 관행에 의한 조항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군요. 자율방범대의 기능이 크게 범죄 예방 활동, 범죄를 신고하거나 순찰하면서 신고하거나 뭐 청소년 선도하거나 뭐 이런 범죄 예방 활동하고 또 중요하게는 뭐 캠페인 안전운전 캠페인이나 네. 연탄 나눔 뭐 이런 적극적인 봉사 활동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함으로써 그 오히려 교육적인 측면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회성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뭐 많이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못하실 수도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이라고 그래서 막 범죄 뭐 도둑을 네네네. 막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예방 활동,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주변을 돕는 뭐 그렇죠. 봉사 활동들이 사실 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아이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요 이제 기왕 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두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 법이 이제 23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네네네.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의무 조항이 15조에 있는데 예.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대 연합회 중앙회 그 대표자나 구성원 모두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는 네네. 겁니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시도의 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뭐 읍면 동장이 요청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하는 활동 네. 이럴 때는 이 자율방범 대원들이 공무원의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적 업무도 수행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17조에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전국의 모든 자율방범대원들께서 긍지를 가지시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는 한 번씩 짚어줘야지. 맞습니다. 그 예. 권리를 스스로도 잘 방범대원들도 모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거니까요. 예.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법안 살펴보죠. 두 번째 법안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인데요. 네. 지금 농협중앙회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 법은 서울에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법의 규정을 그 서울에 둔다를 빼고 그 농협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주된 사무소나 또는 지사무소를 둘 때 설치할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자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예. 이 서울이 사실은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17개 광역단체 중에 농업 인구가 가장 적어요. 그 1,0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1% 수준인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서울에도 농사를 지었어? 이런 분들이 있죠, 있을 있긴 정도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적은 그 지방자치단체인데 주된 사무소를 둔다. 이거는 변경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게 계속 좀 논란이 되고 했는데 네. 그 결국 수도권에 그 서울과 수도권에 그 표를 의식한 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이게 손을 못 대는데 이번에 좀 하자는 건데요. 예. 이제 이게 이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보면 예. 여전히 이게 이제 벌써 20년이 된 그 지속적인 국정 과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숙제인데 현재도 공공기관 중에 전체 공공기관이 한 340여 곳 되는데 이 중에 150여 곳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요. 네. 서울에 122개, 예. 경기도에 27개가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겁니다. 20년간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다는 건데 제가 이제 총리실에 근무할 때 이 예.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정부의 고민은
이건 뭐 대입은 아니니까요. 정부의 고민은 혁신도시를 조성을 했는데 조성을 하고 나니까 기존 도심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추가 이전을 할 때 기존 원도심으로 보낼 거냐, 예. 아니면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혁신도시에 추가를 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요. 네. 결정은 안 났습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과 새로 조성한 혁신도시 간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좀 교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도심이 네. 아주 나주만 하더라도 빛가람동하고 그 기존에 있던 나주 영산포 원도심하고 사실 잘 융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네네. 이질감도 좀 서로 있고 그래서 그 정부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좀 교류하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게 요 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네. 24년에 이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성과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용역하고 해서 했는데 그 용역 자체를 올해 10월로 연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좀 안 되고 여전히 쟁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10월로 연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 12.3 비상계엄 등등으로 정부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업의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대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네. 그러나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들도 추가 이전하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그 소위 유치전이 가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정부 고민은 그런 고민이다. 그리고 수도권 이 면적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잘 아시지만. 근데 인구는 작년 말 통계로 보니까 절반을 넘었어요. 51% 2,6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래서 수도권이 이렇게 과밀화되면 결국 수도권에도 안 좋아요. 뭐 당연하죠. 교통, 환경, 주거 어느 것 하나 좋을 이유가 없는데 예. 어쨌든 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모두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을 위한 곳인 만큼 그렇죠. 서둘러서 소재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개해 주실 법안은요? 네, 담양한평 영광장성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네. 본명이 그 법의 취지를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설치 기준 이동 편의를 위한 그 설치 기준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또는 그 설치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에 기존에는 교통수단이나 여객 시설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여기다 도로를 추가하자. 예. 그래서 도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정하게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제 도로 위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로 인해서 그 부상을 입은 어떤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네, 그 네, 얘기 네. 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그 모두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쟁점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약자, 좀 전에 이제 시각장애인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가요 예. 장애인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있고. 그렇죠. 어르신들, 아이들 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교통약자예요. 네네네. 뭐 이걸 그러네요. 굳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횡단보도의 턱 또는 점자 블록 이런 네. 시설들, 도로에 있는 시설들 예. 이런 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도로를 주행하는 네.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보행 환경들을 좀 개선하자는 건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이 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네. 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횡단 경사, 그러니까 보도를 그 보행 도로를 만들 때 그 경사를 이 지침에는 2도를 준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4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가 요 혁신도시 나주 빛가람동을 그 걸어 다니면서 놀라운 현상을 한 15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육안으로 네. 봐서. 예. 보행도로가 완전히 경사가 돼 있어요. 오. 특히 이렇게 빙판진 날은 그 걸어갈 수 없는 수준의 도로들이 보행로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이 지침이 제정이 됐는데 그 도시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게 그 이전에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저는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시도 이제 공동혁신도시니까 예. 이런 보행도로는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원도심에 살 때는 그런 도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네. 기울기가 심하 그래서 그러네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법안들이 빨리 그렇죠. 통과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울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자,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신속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전하겠습니다.